한동석과 마광숙의 사이가 조금씩 깊어지며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자라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동석의 사별한 아내의 어머니 윤정임 여사의 귀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정제된 말투로 첫 인사부터 자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안 내려오신 이유가라는 마광숙의 조심스러운 인사에 윤정임 여사는 정면을 응시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웠던 건 동석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젠 누군가의 게스트룸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마광숙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리 사별이라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다가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윤 여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모든 문장마다 넌 자격이 없다는 냉소가 묻어나 있었고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동석은 윤정임 여사의 태도를 전해 듣고 난 후 그녀를 단도직입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에겐 이미 지났고 광숙 씨는 제 미래입니다. 그걸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나 윤 여사는 눈을 피하며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그래, 미래가 될 수도 있지. 다만 그 미래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인지 그 여자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겠지. 한편 한범과 한별 역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범은 조용히 마광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마광숙 사장님 같은 분 생기셔서 전 진심으로 좋아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많이 웃어요. 하지만 한별은 점점 복잡한 마음에 휘말렸습니다. 교수님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이후 오히려 마광숙에 대한 호감은 커졌지만 윤 여사의 날카로운 경계심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별은 마광숙에게 따로 연락을 해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저 마광숙 사장님을 좋아해요. 아버지랑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마광숙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회장님을 좋아하지만 그게 당신들 가족 모두를 품어야 하는 일이라면 나도 솔직히 두려워요. 하지만 피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다음날 윤정임 여사는 갑작스럽게 독고탁을 찾아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거 인연이 있었던 듯 탁자는 금세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윤 여사, 당신이 광숙이를 반대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 윤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 탁 회장, 당신이라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난 이제는 그 반대편에 설 생각이야. 광숙이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광숙의 편에 선 독고탁의 선택은 이후 판도를 바꿀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드러납니다. 마광숙은 윤정임 여사가 한동석의 아내와의 과거 의료사고 소송에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소문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동석조차 모르는 과거의 기록이었고 윤 여사가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동석에게조차 진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밝혀지면 이 가정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고자동이 조용히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할 겁니다. 모른 척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마광숙은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덮고 사랑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외로움을 무릅쓰고 모든 걸 내려놓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선 마광숙은 술도가 안쪽 오장수가 쓰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오장수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장수씨, 이럴 땐 당신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정임 여사가 직접 술도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차가운 말투로 명확한 목적으로. 정리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당신도 다칠 겁니다. 광숙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쪽이 만든 그림자 안에 평생 갇혀 살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쪽이 결정을 하세요. 과거를 지킬 건지 아들의 미래를 지킬 건지. 한동석은 조용히 윤정임 여사의 앞에 앉았습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무겁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오래 묵은 책장을 펼치듯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감정은 지나가고 관계는 남는다고. 그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감정은 지나가지 않았고 관계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광숙 씨와 함께 살아보고 싶습니다. 윤정임은 순간 눈을 내리깔았지만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지만 넌 아직 몰라. 저 여자가 감당해야 할 현실을. 남편 죽은 지 열흘 만에 시동생들과 한 집에 사는 여자. 술도가에서 술 나르는 여자가 내 옆에 서서 웃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한동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현실, 전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당신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겠습니다. 윤정임은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숨겨졌던 진실 하나가 무겁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내 세은이는 사고 당일에 당신과 다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적과 짧은 한숨. 윤정임은 더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난 내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통제하려 했어. 그날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몰랐어. 마광숙이 우연히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되었을 때 그녀의 가슴속 깊이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정임 여사에 대한 반감이 안타까움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이내 분노로 다시 책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똑바로 단단히. 그녀는 한동석에게 조용히 속삭였고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기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LX 호텔 로비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보낸 메일, LX 호텔 회장 한동석 술도가 창고 직원과 혼인 전제로 동거 중. 엉뚱하고 자극적인 제목에 누군가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마강숙은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다음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독고탁 쪽입니다. 고자동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독고탁이 윤정임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술도가를 더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술도가가 독고세리와 범수를 갈라놨다고. 그리고 광숙씨, 당신이 한 회장을 잡고 흔든다고.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미애가 고개를 숙인 채 마강숙을 피해 다니던 이유. 독고세리가 최근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별이 교수에게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며 부탁했던 말들. 모든 방향은 광숙을 향하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오장수의 아내로서, 독수리 술도가의 마청수로서, 그리고 한동석의 사랑으로서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강숙은 기자들을 피해 LX 호텔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오며 한동석과 통화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나보다 광숙씨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바로 술도가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오지 마세요. 이건 제가 정리해야 할 문제예요. 마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시선과 낙인,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강숙은 직접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된 남편 오장수 씨와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과부가 되었고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저의 과거, 저의 직업, 그리고 제가 누구의 여자인지가 이슈가 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예상과는 달리 반응은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여성,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맏며느리의 품격이라는 말이 따라붙으며 마강숙은 오히려 한동석의 이미지까지 끌어올리는 인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말미 누군가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독고탁이 당신을 고소할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보낸 이는 익명이었지만 필체는 분명히 한별이었습니다. 술도가에서는 전날의 술판 후유증이 이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지옥부는 여전히 숙취와 함께 오홍수에 대한 억울함이 가슴에 남아있었습니다. 전날의 오해는 풀었지만 왜 말 한마디로 다 망칠 뻔했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홍수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며 조심스럽게 지옥분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내 광숙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홍수 도련님, 다시는 옥분씨 상처 주지 마요. 이번엔 진짜 술도가에서 쫓아낼 거예요. 오홍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잡은 손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오홍수는 지옥분과의 오해를 풀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줌바 댄스 수업도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이끌었고 심지어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흥쌤이 요즘 사랑을 하더니 눈빛이 살아났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옥분 역시 무뚝뚝한 성격의 흥수가 매일 아침마다 미용실 앞에 손편지를 남기자 처음엔 저 인간 왜 이래 싶다가도 점점 마음의 빗장이 풀려갔습니다. 모든 갈등이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진짜 파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LX 호텔 회장실에서는 한동석이 의미심장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 도착하셨군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한동석의 표정은 다소 긴장돼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가 만날 사람은 마강숙의 과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광숙이 전 남편 장수와 결혼하기 전 한 번의 인연이 있었던 인물. 동석은 이번 만남이 광숙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동석은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주한 인물은 뜻밖에도 공주실의 오랜 지인 그리고 마강숙의 과거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광숙씨, 사실 장수씨와 결혼하기 전에 저와 혼담이 오갔던 거 알고 계십니까? 한동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광숙씨를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한 회장님, 그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녀의 지난 세월까지도 안아주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마치 경고이자 당부처럼 들렸고 한동석의 마음에는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의 진실을 더 알고 싶은 욕심, 그러나 그녀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씁쓸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강수와 함께 술도가의 장부를 정리하며 문득 말했습니다. 강수 도련님이랑 도련님들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아버지 목까지 잘 키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강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형수도 누군가한테 기대도 돼요. 너무 오래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깊이 박힌 마강숙은 다음날 아침 한동석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우리 언제 밥 한 끼 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한동석이 듣고 온 이야기가 앞으로의 관계를 얼마나 뒤흔들지. 그러던 어느 날 술도가로 낯선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조용히 안채를 둘러보더니 마광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광숙씨, 저 기억 못하시겠죠? 처음엔 감을 못 잡았던 광숙은 남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기훈씨? 광숙이 장수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진지하게 교제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업 실패 후 갑작스레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광숙은 그 상처를 묻은 채 장수와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희우는 오랜만에 나타나 자신이 해외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말하며 술도가의 막걸리에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빚이 있어요. 이제라도 그 빚을 갚고 싶어요. 광숙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때 떠난 건 나를 위해서였다고 말하지 마요. 그런 자기 합리화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희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어딘가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이는 다름 아닌 한동석이었습니다. 전날 광숙의 과거를 언급하던 상사와의 만남 이후 마음속에 잔잔한 의심이 피어났고 결국 직접 술도가로 찾아와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동석은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나만의 과거가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당연한 일이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쓰린 걸까?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뒷마당에 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광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광숙은 씩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기억이 좀. 오광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미수는 편의점에서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전소연이 다녀간 후 누군가가 수상하게 술도가 전단지를 찍어간 장면을 발견합니다. 미수는 직감적으로 강소연이 뭔가 또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도가 앞에 수상한 중년 남자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가니 싸게 살 부동산 없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편의점에서 일하던 미수는 한 통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강소연. 봉투 안에는 정체불명의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과 함께 한 장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동네 생각보다 금방 무너질지도 몰라요. 오천수 씨가 당신 편이라 믿지 말아요. 불쾌한 감정이 올라온 미수는 곧장 오천수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천수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강소연이 점점 더 수위 높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이젠 미순이한테까지 손대는 거야? 이건 정말 선을 넘었어. 그리고 다음날 술도가 마당에 낯선 SUV가 멈춰섰습니다. 내린 사람은 전소연이었고 그 뒤엔 낯선 부동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 집 이제 곧 시세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깝게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소리에 미수는 그들을 향해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집 파리도 없고 당신들이 왔다고 해서 겁먹을 사람도 없어요. 당장 나가요. 지켜보던 세리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소연 씨, 당신이 더 이상 우리 집에 발들이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과연 한별은 왜 광숙을 도우려 하는 걸까요? 윤정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그리고 독고탁의 최후의 수는 무엇일까요? 또 한동석과 마광숙 사이에는 어떤 과거의 진실이 파고들게 될까요? 지옥분과 옹수는 과연 다시 서로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